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또 금요일부터죠.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렸었는데 특히 부산 쪽이라든지 이런 경상도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면서 이런저런 뭐 피해 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온이 그래도 소폭 내려가면서 이제는 정말 가을의 날씨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많이 드는데요. 뭐 이러다가 날씨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런 환절기에 또 특히나 건강 관리 유념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시장의 흐름이 참 역동적이었던 8월과 9월인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도 시장 정말 유례없는 단기간에 대폭락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반등을 좀 해줬었는데 또 다시 9월 달에 시장이 뭐 그에 못지않는 하락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 전반적인 충격을 좀 주었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을 해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뭐 지수가 뭐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또 얼마나 빠지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지수가 떨어지고 반등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수 대비한 상대 강도가 어느 정도 강한 섹터와 종목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추적하고 하는지가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의 파도가 지나가고 태풍이 몰려오고 하면은 이 굉장히 깔끔해진 시장에서 옥석이 그때 많이 가려지고 그 시점에 잘해야 우리 계좌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어, 모두가 예상하는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반영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뒤엎고 S&P 500이라든지 다우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경기 침체가 명확한데 올라가고 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무섭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혹자는 더 강한 시장의 장밋빛을 부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시장의 지표와 데이터는 항상 어찌 보면은 후행적일 뿐이지 시장에 반응하는 게 그러한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장인데 지금의 시장은 그런 부분하고 안 맞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아요.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명분을 뭐라고 보냐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 명분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대선 이후의 시장을 또 선반영을 하는 시장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구나. 그 이후에 뭐가 풀어졌을 때 시장은 난리 나겠구나. 그럼 내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파티의 화려한 파티 속에서 가장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문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 파티를 즐기는 길밖에 없겠구나. 즉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 하락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즐기면서 대응해 보면 될 만한 시장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0월달 그러니까 7월달에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었죠. 비관적으로 보고 뭐 굉장히 조심하고 급락 이후부터는 계속 뭐 일관되게 시장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좋아 보인다. 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생각의 변화가 일도 없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한다. 수익을 못 보는데 그런 말을 한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는 시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대신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산업군과 섹터군이 명확하게 지금 압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압축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까지 이벤트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 가격으로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 폭등 장세 좋은 종목을 노려야 됩니다. 뭐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
이미 신고가의 유한양행, 다시 한번 신고가, 리가캠, 퓨처캠 다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좋은 종목군들이죠.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고 선도 기업들에 해당을 합니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더 올라갔을 때 비싸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후발에서도 갈만한 될성 부른 종목군들 잘 발굴해서 대응하는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겠냐. 몇몇 종목 후보군들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합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를 매수해 볼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의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정말로 이 고달픈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네, 배팅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이 싸고 예? 좀 과하다라는 생각과, 이제는 국내와 외국계가 철저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일단 해볼 만한 가격대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일단은 대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실적 발표 전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정해져 있죠. 실적은 어디가 나오겠냐. 조선, 전력인프라, 화장품, 그 다음에 식품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 기반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유망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SK바이오 팜이 될 거고요. 종합적으로 딱 복합적으로 딱 맞잖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덜 오르는 종목, 좋은 종목 어떤 거냐, SK바이오팜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로 정리하자면 산업과 테마를 구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간밤 미 증시는 이 목요일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일정 부분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이슈는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퀄컴과 인텔에서 뭐 인수합병 검토 중이다 뭐다 노이즈도 좀 있었고 막 한데,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을 보면 뭐 반도체 많이 올랐다가 전일은 좀 쉬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였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요. 뭐 전력 회사인데, 이런 미국의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점과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이 전력 계약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전력 회사들이 굉장히 좋다. 그럼 순환이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뭐 ESS, 친환경 전부 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국내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니케이라든지 대만 지수 같은 경우, 또 중국도 상당히 강한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하고 코스피 둘 다 제약바이오 중심에서만 상승이 났을 뿐, 사실 여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면 국내에 좀 비교적 굉장히 의미 있는 일정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 토론이 있는데요. 이러한 금투세 토론을 이 발판 쌓아봐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으로는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코스닥 기준에서 770포인트, 코스피 기준에서 265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좀 시장을 바라보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고 과하게 하락을 했을 때 ETF는 일단은 사놓고 봐라. 안전 마진으로 사놓고 봐라.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봐라 라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안에서 충분히 15% 20%짜리 종목도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거,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아는 거지만 그 당시에 백날 말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사실은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뭐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꼭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 막 가입을 많이 해. 예? 안타깝죠. 그 최악일 때가 원래 제일 좋은 국면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투자할 때가 가장 좋은 국면이다.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자유지간 시작해보면 연준의 B컷 당일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으나 이후 인슈어런스 컷으로 시장은 판단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은 단기 꺾이고 싶지 않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그 추세만 체크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시장이 가겠다는데 우리의 아집으로 아닐 거야. 경기 침체 시그널이 많아로 해석하기보다는 시그널을 보며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그 말은 이후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출렁일 수 있으니 이 점을 체크하면서 가면 좋겠죠. 경제 지표는 아마 이 증시 칼렌더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판단하시고 다음 달에 좀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지수가 금투세 토론 을 호재 삼아서 올라간다면 주후반에는 주의하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보여주고요. 추석 이후 코스닥도 코스피도 다 상승하면서 지수는 좋은 모습입니다. 금투세 토론 이슈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고 일단 이번 주는 시장이 제약바이오 중심의 상승을 보였고 단기 2일간 강하게 당겨놨기 때문에 만약 월요일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약간의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 추격보다는 다시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다. 대신 뭐가 좋은 종목인지 우리가 계속 알아봐 놓고 봐야 된다. 다행인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 좋은 종목의 범위가 상당히 좁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만 잘 골라보십시오. 하반기 좋을 게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제는 일단 당장 23일 인사 머크 3상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잘 돼가지고 막 올라간다 했을 때 40만 원이 라운드 피겨죠. 찍어버리면 이제 시가총액이 23조짜리가 되는데요. 뭐 할로자임하고 막 시가총액을 비교하긴 그러지만 할로자임이 대충 8, 9조대 한 9조대 되거든요. 뭐 9조 치면은 시가총액 격차가 거의 3배가 좀 안 나는데 너무 많이 또 당겨가는 거죠. 당겨가는 거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2조가 터졌습니다. 네, 2조가 터졌는데요. 눌림 정도 보면 괜찮겠다. SK바이오팜 상당히 관심 많이 간다. 다음은 SK바이오팜 노리려고 한다. 뭐 이 정도. 뭐 나머지는 지금 좀 높아서 애플바이오 정도가 좀 못 갔는데 유한양행이 계속 간다면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볼게요. 반도체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 모건스탠리 이후 증권사별 시각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임팩트를 주지 않겠냐 생각되는데요. 상방 노려 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이니까 24일, 5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고민해보고 좀 잡아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봐야 될 종목이 YC가 제일 세고요. 뭐 PSK 홀딩스나 이수페타시스 정도로 베타가 센 종목군들 위주로 눌림에서 보는 전략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구간이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시장은 실적주와 테마주로 나눌 수 있겠죠. 실적은 화장품,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테마는 대한고래, 재건 될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위고비, 치료제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안에서 순환이 될 거고요. 수출 데이터는 화장품, 미국, 일본 지속 성장 중이고 하드캐리 중에 있습니다. 라면이 이번 분기에 20% 정도 더 성장을 했네요. 9월달에. 그러면은 삼양식품 다시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조선은 저는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조선 섹터 지속 보유 추천드리고요. 종목은 2개 보유 중인데 뭐 위에 2개 보유 중에 있다. 삼성중공업 및 중소기업들은 천천히 라인 잡으면 될 것 같다. 다 좋습니다. 전력인프라 금요일날 HD 현대일렉이 한 번 더 폭등을 하고 뭐 제일일렉이라든지 뭐 KBI 메탈 올라가고 뭐 지금 최근에 매우 좋은 흐름인데요. 조정을 노려봐야 되겠죠. 이쪽도 동시에 ESS 쪽도 관심 갖습니다. 서진시스템, 삼화전기, SK 이터닉스 어떤 걸 어떻게 잡을지는 전략은 다 세워져 있네요. 이 안에서 매수 노릴 생각이고요. 화장품, 실리콘투, 파마리서치, VT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로 나머지는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라면하고 등등. 테마는 지금 GS글로벌은 급등할 때 다 매도를 했고 가스공사는 금요일날 일부 물량 정리하면서 나머지 이제 비중은 한 20% 정도 남겨놓고 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저점에서 일부 사서 24일까지만 좀 대응을 해볼 계획이고요. 젤런스키, 바이든, 해리스, 트럼프 26일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반짝 상승도 가능하겠죠. 자율주행은 대장주만 보십시오. 한번 이것도 해볼만 하기 때문에 뭐 트라이 해볼만한 부분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뭐 특별하게 지금 테마가 움직이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면 금요일날도 뭐 엔젤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메딕스 그리고 젠백스, 모비스 등 이 테마가 아니라 지금은 산업 내에서 돈이 터져버리니까 바닥권에서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이쪽 산업이 지금 폭발하는구나, 굉장히 뜨겁구나, 이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이제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타 섹터보다 이 변동성과 탄력도가 매우 뛰어나구나. 그래서, 단타하더라도 이 안에서 보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맞겠죠. 테마를 이것저것 따질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강하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게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는 가장 좋은, 스승이고, 선생님이죠. 자, 해외 차트 보면요. S&P 500이 신고가를 뚫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21선 근처가 깨지는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면은 11선이 이탈하지 않까지는 뭐 상승 추세에 있구나. 이탈할 때 흐름을 좀 체크할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보고 시장 판단할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보면요. 금요일날 마이너스 11%, 목요일날 11%까지 빠졌다가 또 5%갭 뜨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저점 구간은 이때 시가, 종가 이런 구간들이 하나의 지지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내려왔어도 여기서 매수세가 있다라고 하면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이 구간 내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 구간 내에서 볼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워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금요일날 수급이라도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약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의 거의 뭐 지금 5천억 이상 팔다가 4천억대 기관이 안 사다가 기관이 좀 사는 거 뭐 이 정도 흐름인데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3일선이라도 좀 올라타야죠. 아직까지는 3일선도 제대로 못 올라타서 이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반도체에서는 YC가 그나마 베타가 제일 강력한 종목이고 뭐 PSK 홀딩스라든지 HBM 쪽에서 삼성, SK 하이닉스와 같이 올라가는데 반등의 탄력도가 센 종목군들,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 정도 흐름에서만 종목군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볼 필요도 없겠다.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제약바이오 좀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100만원이 넘고 106만원까지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대형 종목은요, 이런 이평선과의 이격이 평균치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반복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격은 안 되고 100만원 이하로 아마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도 연속 지금 이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머크에서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에 따라서 추가 급등이 나올 때는 다 보유자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급등이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나올 시에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10만 5천원이죠. 10만 5천원. 맥스 11만원 잡고 봐야죠. 단기적으로 시가총액 4조를 근처에 뒀기 때문에 4조까지는 아마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가캠 신고까지, 퓨처캠 신고까지 전부 다 지금 종목군들이 신고가 영역을 뚫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의 제약바이오의 바이오텍 애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비바이오텍에서 유한양도 거래대금 2조를 넘게 터뜨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거래대금을 2조를 터뜨렸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는 없어서 단타 용도로 뭐 이런 수량과 흐름 보면서 그냥 단타용으로 좀 대응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구간에서 투자는 어렵고 단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K 바이오팜을 후발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좀 기다렸다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SK 바이오팜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HK 이노엔도 조정을 보인다면 봐야 되겠죠. 다 좋아요. 제약바이오들 다 좋습니다. IMBDX 이 친구도 지금 이때
14%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인데요. 살짝 밀리면 언제든지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지 좀 보면서 보고요. 과도하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인데 2천억대는 해볼 만한 시가총액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ST팜이라든지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군들도 단계 많이 올랐죠. 박스권 상단에 오면 때리고 다시 내려오면 사라. 네. 상단에 오면 때리고 박스권 하단에 오면 사라. 파이넥스도 지금 급하게 올랐다가 시간에 좀 빠졌는데요. 이렇게 올라와도 이런 종목군들은 5일선에서 지지받을 거예요. 내일 24만 원저리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바로 사십시오라는 말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갑니다 사십시오라는 말은 지금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수익 한 14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4점 몇 프로인데 목표 수익률은 저는 여기를 좀 보고 있다, 뭐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면 한 20%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개별 바이오 종목 정도의 흐름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절대 소외 안 된다라는 거 증명이 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오면 뭐 계속 매도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 같다 싶고요. 대신에 코덱스, 코스피가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루 정도만 큰 폭의 반등이 나오면 뭐 이 정도 언저리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표를 크게 볼 필요는 저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지수가 크게 많이 밀렸을 때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 2배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거니까 올라왔을 때 매도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둘 다 보유하고 있고요. 자, 조선의 현대 중공업 일대 일부 매도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 볼벤 상단에서는 단기 저항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항상 이런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올라온 구간까지는 반등은 하는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한국조선해양도 당연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저는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를 조정에 또 매수 관점에서 좀 볼 거고요. 중소형 중에 HD 현대, 마린, 엔진이 있죠.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반등하고 나서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을 못 먹었다면 조정으로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정으로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고, 하나 엔진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죠. 지금 상당히 양호한 흐름인데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의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되는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은 다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사서 이때 눌림으로 들어와서 이날 다 팔고, 우리 기술도 이날 사고 이날 다 팔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전은 좀 안 보고요. GS 글로벌은 이날 급등해서 잘 차익 매도하고 이날은 보진 않고, 한국가스공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윗구간에서 매도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윗구간에서 이제 매도가 됐죠. 한 방에 이제 떨어질 때 강하게 매수를 해서 이 윗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고요. 아마 내일 이제 뭐 월요일날 좀 밀리게 되면 다시 좀 보지 않겠냐, 밀리게 되면 좀 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적정하게 좀 빠져주면 아침에 좀 사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ESS가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현대일렉이 다시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다고 후발을 보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ESS 쪽도 계속 좋아서 서진 시스템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다시 정상화되고, 흔히 말해서 이 정배열로 가기 전에 많이 밀렸다가 이런 흐름을 그리죠. 저항을 맞고 다시 올라오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이평선이 내려오고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SK 이터닉스도 최근에 상한가를 간 이후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빠졌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상황 봐서 사긴 해야 되겠지만은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자, 여기에서 뭐 이 종목 그냥 사라 마라 이거를 논하기는 어렵겠죠. 예, 근데 관심을 매우 갖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 왜? 다 돈 되는 종목이니까요. 종목이다 정도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자율주행을 보면요, 10월 10일이죠. 테슬라의 이제 라이다 관련해서 항상 대장으로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장은 항상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대장주 위주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저항이죠. 좀 밀리게 되면 아마 이 21선 근처에서는 일단은 잡아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잡아보고 퓨런테어라든지 후발이 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대장을 빼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가 지나면은 10월 달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데요. 다음 주 10월, 그러니까 9월 한 달 마무리 잘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